자, 복귀 테이프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2쪽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게 용언의 활용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제 어간에 다양한 어미 붙여서 형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자, 규칙 활용이라는 거 가볍게만 확인하죠. 활용할 때 어간 어미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변하기는 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규칙 활용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지만 관련해가지고요, 활용할 때 맞춤법으로 어떻게 적는 것이, 그죠? 이런 활용을 하는 용언의 어간들의 어미 결합했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바르게 적는 것인가,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규칙 활용 범주에서 규칙적인 어미의 활용, 그죠? 일정 조건 하에서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은요,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가 동일한 어미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의가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본능적으로 잘 쓰기는 하지만 조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짝을 이룰 때 앞말이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의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말이 조심해야 되죠.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면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 짝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어떤 어미가 있을 때 먹다나 잡다처럼이요. 그죠? 어간이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하나 잡아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붙여보면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왜 면이라는 어미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얘는 의가 들어간 것과 짝을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이루죠. 어떻게 하면 돼요? 먹다. 그러면 먹다에 면 붙으면 먹면 이러지 않죠? 우리 어떻게 씁니까? 먹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미가 있을 때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와 짝을 이루는가 짝을 이루지 않는가는요, 이렇게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즉 어간이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먹다의 먹 같은 것에 붙여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간 끝모음 의가 탈락하는 것도요, 그죠? 규칙 활용이죠. 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끝모음은 아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언제나 탈락한다는 거 잡아두시고요. 다만 우리가 쓰다나 크다 같은 어휘들은요, 활용을 잘 하는데요. 이 의탈락과 관련해서 잘 활용하는 조건인데 단어의 기본형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활용할 때 잘못 활용하거나 맞춤법상 잘못 적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김치를 담구다 아니라 담그다.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랬을 때는 들르다. 그 다음에 문을 잠구다 아니고요. 잠그다. 시험을 보다 했을 때 시험을 치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 네 개 어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번갈아가면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담구다나, 그죠? 그 다음에 잠구다나, 그죠? 아니면은 치루다라는 용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와 관련해가지고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는 들르다인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들리다라는 용언이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듣다의 피동사,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랬을 때는 들르다가 기본형이고, 우리 본문 보면 활용할 때, 그죠?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붙었을 때 들려서 들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들러, 그 다음에 들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렀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거 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어떤 의미가 있죠?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나 종결어미 오 앞에서 어감 받침 리을은 항상 탈락한다는 거죠. 자, 거친이나 녹슨 같은 경우는 많이 봤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왜 밀다라는 거 활용할 때요, 요거 청유형으로, 그죠? 밉시다라고 써야 돼요? 미릅시다라고 써야 돼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비읍시다, 읍시다 짝을 이루는데 밀다에 붙인다면 어떻게 써야 되죠? 그렇죠. 밉시다라고 써야 되죠. 왜냐하면 어감 받침이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어미에 어가 안 들어간 비읍시다가 붙을 거고요. 그죠? 조금 다른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리을은 뭐예요? 날 보시오의 비읍, 즉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얘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미에 비읍시다가 두면 밉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하고 3번을 같이 적용하는 맞춤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쓰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규칙 활용은요, 그죠? 말 그대로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는데 얘가 모든 단어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차피 어간에 어미 붙여서 활용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어간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은 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났는가 찾아보면 되죠. 예를 들면 서럽다에 어 붙었을 때 어떻게 활용해요? 서러워 해가지고요. 보니까 뒤쪽에 어는 그대로 있고요. 어간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뀐 거예요. 어간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의 가르다의 어간 가르에 앗 붙었을 때 어떻게 써요? 갈랐다라고 활용하죠. 그래서 어간 쪽에 르가 받침과 초성의 리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이를테면 하다에 어미 아 붙었을 때 하여,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 단어죠.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 라는 이 단어의 기본형이 달다가 되는데요. 명령형 종결음이 아라 결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오 해가지고요. 아라라는 어미가 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간어미 다 바뀌는 경우 요거는 봤으니까요. 그죠? 파라타에 아 붙이면 어떻게 쓰죠? 파레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간 쪽에 히읗 없어지고요. 뒤쪽에 아라는 어미가 어떻게 에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에 특정 용언을 주고 나서요. 그죠? 얘가 어간이 바뀌는 건지 어미가 바뀌는 건지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건지 물어보는데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2번. 그죠? 1번은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안다면 금방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불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어미 있어요? 아나 어 같은 거 붙여서 그죠? 변화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요 단어 2개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어떤 단어 있습니까? 눕다. 타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붓다.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는 기본형이 뭐라고 했어요? 눌다와 불다가 아니고요. 뭡니까? 눕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붓다. 이게 기본형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요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감 받침 디귿이 뭐로 바뀌는?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 잘 보세요. 라면이 불면이 아니라 부르면, 그 다음에 불기 전에가 아니라 붓기 전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기본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불다가 아니라 붓다기 때문에 면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어감 받침이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면 명 같은 경우에 음연과 짝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연이 붙게 되고 이 친구는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감 받침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는 애예요. 그래서 불면이 아니라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기가 아니라 붓기라고 했죠? 역시 기본형 붓다의 어간 붓에, 그죠? 붓 여기에 기가 붙게 되면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요. 그죠? 불기가 아니라 형태 바뀔 이유가 없어요. 붓기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언 범주에서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거 중요하죠. 뭐예요? 용언이 이건 3번 중심으로 보죠.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맨 앞에 거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본용언이죠. 그래서 안 물어본다고 했고요. 다만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본용언이거나 보조용언일 수 있는데 자 일단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미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뜻이 달라지면 보조용언이죠. 뜻을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이를테면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싶다 같은 경우에 보조용언으로밖에 안 쓰이기는 하는데요. 요거 빼고 나는 밥을 싶다. 말 안 되니까 얘는 뭐예요? 보조용언. 그 다음에 요 예문 보시면 왔다가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보세요. 일단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거 빼고요. 그는 그렇게 왔다. 말이 되기는 하는데
살아왔다에 쓰인 왔다와 그냥 왔다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때 살아왔다에 왔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용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경우, 즉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 의미가 성립되면서 원래 문장의 쓰인 뜻과 달라지지 않을 때는 본용언이 되는 거죠. 이 예문 보세요. 자, 아이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헤엄쳐 왔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거 이거 빼고 아이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왔다. 자, 말도 되고요. 헤엄쳐 왔다의 왔다와 헤엄쳐 없이 그냥 쓰는 왔다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두 번째 용언 왔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본용언이 되는 거죠. 자, 근간이 시험에서는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복귀 테이프 5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